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다급하게 정비소에 차를 맡겼더니 정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리비가 무려 1,500달러가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1,500달러라는 큰 돈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카드 할부를 해야 할지, 지인에게 빌려야 할지,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뒤덮죠. 자,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다 샤피어와 하버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 샌딜 멀라이너서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찾기 위해 미국 뉴저지의 한 쇼핑몰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연구진은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부유층과 빈곤층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능을 구성하는 핵심 능력인 유동적 지능과 인지 통제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풀게 했죠. 단, 문제를 푸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차 수리비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수리비가 150달러가 나온 아주 가벼운 상황을 상상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수리비가 1,500달러가 나온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리비가 150달러인 감당 가능한 상황을 상상했을 때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지능 테스트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1,500달러라는 압박감을 상상하며 문제를 풀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부유층의 점수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반면 빈곤층 사람들의 지능 점수는 그야말로 급격하게 곤두박질치고 말았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빈곤층 사람들의 지능이 원래 낮아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지능 점수를 폭락시킨 범인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최신형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컴퓨터의 CPU 용량이 제한되어 있듯이 인간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충동을 통제하는 정신적 자원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대역폭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압박감, 즉 재정적 결핍은 마치 수많은 바이러스가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돈을 구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뇌의 처리 용량을 강제적으로 점유해버리는 바람에 눈앞의 지능 테스트를 풀 인지적 자원을 모조리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쇼핑몰 실험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은 원래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교육 수준이나 환경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은 변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도의 사탕수수 농가로 날아갑니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1년에 단 한 번 수확기에만 목돈을 만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수확하기 몇 달 전에는 극심한 가난과 부채에 시달리고 수확을 마친 직후에는 돈이 넉넉한 부유한 상태를 번갈아 경험하게 되죠. 연구진은 완벽하게 동일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수확하기 2달 전, 가장 가난할 때와 수확을 마친 2달 후 가장 부유할 때 똑같은 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전자도 교육 수준도 성격도 완벽히 똑같은 같은 사람의 뇌를 측정한 겁니다. 실험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수확 후 풍족할 때에 비해 돈이 말라붙어 결핍에 시달리던 수확 전의 농부들은 인지 능력이 무려 IQ 기준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Q 10포인트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난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와 정확히 맞먹습니다. 영양 상태나 육체 노동의 피로도를 전부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결핍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두뇌의 물리적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이 충격적인 뇌과학적 사실은 비단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돈만큼이나 목말라 하는 것, 바로 시간이죠.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고 수많은 마감 기한에 쫓깁니다. 이렇게 시간적 압박이라는 결핍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터널 비전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고 좁은 터널 속에 들어가면 오직 터널 끝에 작은 빛만 보이고 주변의 풍경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우리의 뇌도 똑같습니다. 인지적 대역폭이 고갈되면 뇌는 시야를 극단적으로 좁혀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즉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터널 밖의 풍경들, 예를 들면 나의 건강, 사랑하는 가족과의 대화, 나의 미래를 위한 공부나 투자는 완전히 시야 밖으로 밀려나 투명 인간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과부하된 뇌에는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내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외치면서 늦은 밤까지 핸드폰을 보고 건강을 말하면서 패스트푸드를 입에 쑤셔 넣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짜증을 낸 뒤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의 에너지를 고금리 대출처럼 끌어다 쓰면서 자멸적인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왜 이렇게 게으르고 멍청할까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바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의 지능이 모자라거나 성격이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결핍이라는 상태가 당신의 인지적 대역폭을 갉아먹어서 발생한 철저한 생물학적 한계일 뿐입니다. 밧줄로 꽁꽁 묶인 배가 태풍의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듯 우리의 뇌가 결핍이라는 폭력 앞에 잠시 물리적으로 마비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터널 비전에서 빠져나와 원래 나의 총명한 뇌를 되찾으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결핍 자체를 당장 없앨 수 없다면 결핍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결국 핵심은 뇌의 인지 대역폭을 회복시켜야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인지신경과학이 밝혀낸 뇌의 대역폭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결정의 자동화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똑같은 검은색 터틀넥을 입었던 이유를 아시나요? 아침마다 오늘 뭐 입지? 라고 고민하며 낭비되는 뇌의 인지적 대역폭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점심 메뉴 고르기, 어떤 세제를 살지 고민하기 같은 사소한 결정들에 대한 정답지를 만드세요. 점심은 무조건 회사 앞 백반집, 휴지나 세제는 무조건 특정 브랜드로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고민들을 일상에서 치워버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넉넉한 빈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도적인 공백입니다. 바쁜 사람들의 다이어리를 보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스케줄이 테트리스 블록처럼 100%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뇌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전체 스케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엄청난 스트레스와 결핍을 유발하니까요. 의도적으로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반나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을 만드세요. 이 공백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꽉 찬 뇌를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뇌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완충제이자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터널 밖의 풍경을 끌어들이는 강제 알림 설정입니다. 앞서 터널 비전에 빠지면 중요한 장기적 목표들이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바쁠 때일수록 뇌는 내 건강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력에 기대지 마세요. 당신의 뇌를 믿는 대신 시스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한다면 물과 약통을 현관문 앞에 두세요. 매달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한다면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강제 알람이 울리게 만드세요. 터널 밖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억지로라도 내 시야 안으로 튀어 들어오게끔 물리적인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뇌의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을 최고로 만드는 태도만 있을 뿐이죠. 오늘 영상은 엘다 샤피어와 샌딜 멀라이너선의 명저, 결핍의 경제학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에 쫓길 때 왜 그토록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지, 그 이유를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뇌과학적 한계로 설명해 주어 엄청난 위로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에 쫓겨 숨막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반복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울해하셨던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썩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팍팍한 삶 속에 뇌가 숨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유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꽉 찬 스케줄을 조금 비워두고 당신의 뇌에게도 잠시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